예, 오늘 뉴스탑10은요, 오늘 오전에 엄수된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사성 장군인 그가 6.25 전투복을 본뜬 수혜를 입고 오늘 오전에 대전 현충원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통일의 희망을 품었던 평양 최초 입사는 장군님의 지혜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군님은 상징이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셨고 한미동맹의 상징이셨습니다. General Park Sen-Yeong was our picture, a soldier's soldier,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our ironclad alliance that was forged in the crucible of combat, baptized in blood. To protect his country,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Forces, out of the most desperate and darkest hours of their career. 우리 육군 참모총장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추도사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오전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 한 70여 명 정도, 한 30분 정도 연결식이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정경두 장관도 참석을 했고요. 특히나 이 주한미군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함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백선엽 장군의 명예를 또 기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으로도 나왔지만 미군 측에서 특히나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엄청난 예우를 하는 모습을 장례 기간 내내 또 볼 수 있었는데 예. 이런 모습 보게 되었고 또 정경두 장관이 참석해서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백 장군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 지금 여당에서 사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현충원에서 파묘를 해야 된다느니 또 백선엽 장군의 공과에 대해서 너무나 좀 섣불리 거론하면서 좀 비판의 수위 높은 말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질의가 나올 때 정경두 장관이 되었던 후임 국방부 장관이 되었던 적어도 우리 군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광경이 국회에서 이제 보여지게 될까. 장례식과 연결식에서만 우리 군 관계자들이 저렇게 예우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회에서도 가서도 그런 예우를 계속해서 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의 이 연결식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오늘 오전에 이 대전 현충원에서 했던 연결식, 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저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30분 정도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여기 보면 평양 최초 입성은 장군님의 기계, 집념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의 추도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뭐 주한미군 사령관의 추도사도 있었지만 미국이 이 NSC 뭐 백악관에서 메시지를 낸 것과 똑같이 매우 이례적으로 국무부에서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은 매일 그 NSC하고 국무부 브리핑은 뭐 참석하지 않아도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보게 되는데 예. 제가 3년 반 넘게 근무했지만 외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장성 군인에 대해서 이런 예의를 표한 것은 거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선엽 장군은 그 6.25 북한의 남침에 우리가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거길 지켜내면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구국의 영웅이지만 미국으로 볼 때도 동맹의 위대한 군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리는 측면이 있고 이후에 한미 동맹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전 세계의 그 사관학교들이 전쟁사를 가르치면서 교재로 삼는 위대한 그 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해군에서는 이순신 장군, 육군에서는 다부동 전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길이고 여기 부임하는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모두 백선엽 장군한테 그동안 먼저 와서 인사하는 거를 하나의 관료로 삼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그 국무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메시지는 혹시라도 한반도에서 이 자유와 민주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미 국무부까지 이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 장군의 연결식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한 반면 여당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말씀을 하셨나요? 대통령 메시지 따로 갖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동작동으로 모셔주십시오. 서울 현충원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장관님이 쓰신 From 부산 to 판문점이 미국 장교들의 필독 도서로 활용되고 미군 장군들이 부임하면 6.25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곧바로 백장군인을 찾아가 인사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장군들은 살아있는 영웅을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대안이 정작 우리는 살아있는 영웅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 예벽 중장인 송영근 장군의 말인데 실제로 오늘 여당 지도부가 모두 불참했단 말이죠. 이걸 저희가 하정대 국장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 연결식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여야가 함께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서로 다르게 모두 야당은 원내대표 그다음 대표 모두 참석했는데 여당 측은 뭐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겨우 이제 참석한 분들이 여당 쪽에서는 이제 국방위원회가 있으니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이라든지 황희 간사 그다음에 이제 김병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 대장까지 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참석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도부는 아닌 거잖아요. 예, 지도부는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 이제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소속돼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면요. 1941년에 만주 군관학교에 백선엽 장군이 들어가서 2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43년에 그리고 1년간은 흑룡강성에는 자무스라고 하는 곳에서 조교 역할을 해요. 군관 조교 역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이제 와가지고 간도 특설대에 배속이 되는데요. 이때 즉 해방 직전에는 이미 만주사변 1931년 이후에는 독립군이 만주 부근에서 완전히 다 쫓겨나가지고 일부는 바로 소련으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독립군하고 전투도 없었을 뿐더러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하고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근무했던 것 그 아주 짧은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북경 지역에 가서 정보 수집하는 곳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뭐 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대통령도 글쎄요, 뭐 여러 친일 논란 그리고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조문도 뭐 자주 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당 한쪽, 뭐 야당에서는 그래도 SNS 오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좀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이 또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의 SNS 같은 곳으로 추모의 글을 남기는 것 우리가 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했던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뭐 일각 또 진보 진영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있긴 하나 어찌 됐건 대전이든 서울이든 현충원에 안장됐다라는 건 백선엽 장군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적인 공과들 중에서 공이 더 부각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서울이건 대전이건 간에 상걸 현충원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6.25 때 당시에 다부동 전투에서 또 북한군의 어떤 그 낙동강의 전선을 막아냈던 그 점, 이걸 사실 높게 샀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국군의 아버지라는 점. 그렇다고 보면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그 부분에 관한 좀 공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뭐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사적인 메시지 정도는 좀 내줬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국군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예우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백선엽 장군 홀대 논란과 함께 어제부터 오늘까지 꽤 뜨거웠던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노형희 변호사가 우리 민족의 총을 쏜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현충원에 가냐 이 발언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 도중 발언이 섞이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6.25 참전농사나 허국영령 분들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누가 될 수 있었던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악의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그런 특정 언론들의 보도 방식에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본인 방송에서 본인이 이제 해명하고 SNS 통해서 사과도 했는데 노 변호사의 이 말을 저희가 글쎄요,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북한이 남침하는데 총 한번 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침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아니면은 지금 그 서울 현충원에 모셔있는 모든 우리 6.25 호국 영령들은 다 파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이해를 한다면 그 노영희 변호사도 약간 나중에 그런 취지로 그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간도 특설 때 그 경력과 관련해서 그 당시를 얘기하려다가 이게 이제 6.25 당시와 헷갈려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사회자가 다시 한번 정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 입장을 유지한 거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고 결국은 그 진행하던 방송에서도 하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한 변호사, 방송 패널의 말이 글쎄요, 지금 워낙 첨예하게 백선엽 장군의 이 홀대 논란과 맞물리면서 더 좀 증폭이 된 것 같기도 한데, 하정대 국장, 결국 사과도 했고 본인이 진행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도 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월요일 원래 발언이었는데 화요일 날 바로 SNS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했죠. 친일 행적 전력이 있는 분을 현충원에 모시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사실 이제 친일 행적 그게 과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공을 과연 다 덮을 정도였느냐 예. 이 논란이 있거든요. 사실 전쟁을 할 때도요 상대가 다시 와가지고 이 편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장수로 쓰는 경우에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만주 군관학교는 일본이 일제가 세운 게 아니고 만주에 있는 만주국이 세운 것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독립군을 직접 토벌했다는 건 사실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친일 인명 대사전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군에서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독립군을 잡았던 것보다는 일본의 그 중국의 팔로군 있잖아요. 공산군의 팔로군들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과 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사과를 했고 그다음 이제 하차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백선엽 장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인 거지. 과를 가지고 공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독 논란에 사과를 하고 방송 하차까지 한 변호사 얘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됐던 안장식 얘기,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